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수필가이면서 또 소설을 직접 쓰시고 그리고 직접 글쓰기, 독서 모임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하시는 우리 홍재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회차에서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수필 얘기도 막 우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마음에 글을 쓰고 싶은 그런 게 생긴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저도 진짜 이렇게 좀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을 쓰면은 내가 이제 좀 약간 나중에 보면 너무 창피하고 쑥스럽고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런 얘기까지 이거 하면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근데 수필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그냥 내 일상에서 뭐 글을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번 시간에는 알려주셨으면 좀 구체적인 좋겠어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연필을 든다? 아니면 요즘에는 컴퓨터로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그 차이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쓰는 글과 네. 손으로 쓰는 글과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아무래도 손으로 쓰는 거 맨 네. 처음에 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손으로 쓰면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실타래가 머릿속에서 실타래가 하나 글자 하나 어휘 하나 쓰면은 술술술술 실타래가 나와요. 아 그래요? 작가니까 그렇죠. 그럼요. 웬만한 사람 안 나와. 아니 컴퓨터는 기계잖아요. 네. 기계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근데 예전에는 애들은 썼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 글을 못 써요. 글씨를. 글씨를 못 옛날에는 써요. 글씨 자체를 펜 글씨 그래갖고 학교 들어가면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근데 잉크 요즘엔 안 진짜 배워요? 잉크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배우죠. 요즘엔 안 배워요? 네. 그런데 요즘 애들이라고 규정 짓기에는 네. 그렇지도 않아요. 참 어린이도 예, 어린이 지도하고 지도하시잖아요. 뭐 어린이 우리는- 글쓰기 지도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맨 처음에 기초를 네. 맨 처음에 400자부터 그러니까 원고지 공책에다가 그 네. 사오라고 그러거든요. 아 원고지를 원고지 공책. 교육을 하세요? 원고지 그렇죠. 원고지 아, 공책. 그러면 이제 그러면 400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른도 이제 내가 글을 쓰고 싶다 음. 생각하면 일단 원고지 책을 하나 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글쓰기 반 지도할 때 천자원고지 그거를 네. 준비해요. 아. 천자원고지가 이렇게 그거 진짜 손으로 200자 쓰기부터 5장. 이제 그러지만 문단 나누기라든가 그런 거 아, 몇 자를 쓰다 형식을. 정확히 알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렇죠. 형식부터 일단 형식을 일단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글쓰기. 문단하면 들여쓰기 한 칸 들여쓰기 그쵸.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내가 할 줄을 알아야지만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거기 왜 문단 문단이 나누기 왜 나눴는데. 여기서 나누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천자원고를 저는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네, 다 네. 나눠주죠. 네. 나눠줘서 거기서 어머니에 대해서 500자 쓰세요. 그러면 500자가 그 원고지에다가? 그러니까 원고지에다가 그럼 어느 근데 분량 정도 두 문대가- 되는지도 이제 딱 그렇죠. 알게 되고 두 문단이 되죠. 네. 먼저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당연히 와요. 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이들 글쓰기 지도할 때는 먼저 책을 음. 제가 먼저 읽죠. 아이들 연령별에 맞춰서 연령별에 맞춰서 제가 읽고 괜찮네 이 책 하는 거를 애들한테 읽어주죠. 책을 먼저 읽어줘요. 그렇죠. 어. 책을 먼저 읽어주고 읽어준 다음에 절대 저는 뭐 이렇게 글쓰기 지도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습서 같은 거 그거 절대 안 해요. 아, 그거는 그래요? 그거 갖고 안 하고 그냥 저의 동화, 생활문, 동시, 기행문 그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가르쳐요. 어른은요? 어른들은 일단 글쓰기 나는 누구인가부터 또 하고 지난 그러니까 회차에서 나를 말씀해 찾자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나부터. 독서에 그거 먼저 하지 않고 일단 그렇죠. 그냥 글쓰기로 바로 들어가는군요. 바로 들어가죠. 나를 꺼내기 작업. 어. 내 안에 우는 아이를 꺼내는 작업을부터 먼저 시켜요. 근데 그러니까 나부터 꺼내 봐야 되겠군요.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필가들이 보통은 책 한 권을 내면은 다 내 주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주변에 대한 나 우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 가족, 자매, 뭐 쓸 거 너무 자녀. 많잖아. 책 한 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나오면서 점점 사회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객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읽고, 그러니까 쓰고, 예. 일단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시나요? 그런 것들은 전 일반인들 지도할 때는 네. 수강생에 맞춰서 복사를 해와요. 우리 아, 우리 도서관에서는 네. 도서관에서 복사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다 돌려봐서 아, 그러니까 이제 10명이다 그러면 그렇죠. 10명이 다 12를. 똑같은 그렇죠. 똑같은 거 작품을 가지고 같이 작품 이제 가지고 읽어요. 합평을 하는 거죠. 합평을 해서 먼저 그 써온 사람이 쓴 사람이 먼저 읽어. 읽죠. 자기 목소리로, 자기 톤으로, 자기 감정으로 읽죠.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뭐 자기 얘기니까 뭐 뭉클할 때도 있고 같이 공감할 때도 있고 냉철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읽기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읽으셨죠? 그리고 돌려가면서 날카로운 비평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삐지지 말라. 근데 그 비평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비평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인 게 뭐 자기 얘기를 한 건데 예. 일단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평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내용보다도 문장이 네. 막 엉클어지고 그치. 주어가 거꾸로 왔다거나 네네네. 이 대목은 빼는 게 좋지 않거나 않거나 뭐 네네. 이런 거 비평하는 우리 거예요. 홍대숙 회장님이 제가 네. 속해 있는 가산문학회 회장님이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김종상 선생님이라고 네. 그 굉장히 아동문학가로 아주 원로이신 분이 이제 함께 하시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합평을 하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내 글이 뭔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진짜 글을 빼라. 그리고 당신 감정이 정말 그게 맞냐. 그다음에 이제 문장에 자기가 그 왜 그 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죠. 하였다. 뭐 맨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누가 했대.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도 그리고 지적하고. 말줄임표를 계속 쓰는 사람도 어,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씩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되기는. 그러니까 내 글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 나는 나를 몰라요. 남이 알지. 네. 남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적을 해주는 거야. 네. 제일 좋은 지적은 뭐냐면 그 냉철하게 지적해주는 분이 제일 좋은 분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삐지면 어떡해? 잘 썼어요. 아우 예 좋습니다가 난- 제일 나쁜 비평이에요. 나는 삐질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배우러 오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수강생 중에 두 가지 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냉철하게 비판을 해주잖아요. 네. 나중에는 저는 저기 전부 다 비평을 해주고 제가 총평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총평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거 이렇게 지적해주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주에 삐진 사람은 안 와요. 아.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자리죠. 그 자리. 그 자리 더 이상 발전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만큼 성장하잖아. 그쵸? 나는 글을 쓰러 왔어. 네. 내 글은 비판을 받아야 돼. 네. 내가 뭐가 어떤 면이 부족하지? 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렇지.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비평을 두려워 말라. 제가 먼저 비평을 비평하기 두려워하지 전에 말라. 비평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근데 좀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래주세요? 맨 처음에 착한 떡을 하나 이렇게 달콤한 걸 하나 네, 주죠.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거 참 잘하고, 뭐 진짜 그랬어요. 대단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렇지만 네. 여러 부분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우리 수필반에는 젊은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30대, 40대, 50대.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해요.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이 본인이 이제 그렇죠. 써오지 않은 글도 싸우지 않은 글도 이게 젊은 남의 분들이 걸 보면 또 내 거랑 다르게 또 객관적인 근데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 인정사정 없어요. 굉장히 그래요? 날카롭게 비판하면 70대, 80대 된 분이 진짜 그러네. 너무 좋아하셔요. 이제 저는 국어 시간에 옛날에 이제 국어 선생님 생각이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나는데 우리 국어 시간에 막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뭐 시험도 보고 뭐 비유 뭐 직유법, 뭐 은유법 막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다 가르쳐 주시는
자꾸 하시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쓰라고 그러고 평만 하는지 아니요. 아니면 예, 그렇죠. 예. 제가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계를 싫어해서 PPT 같은 것들은 안 하고, 여기다가 제가 강의안을 했어요. 뭐 묘사하기, 뭐 맞춤법 잡기, 문장 잡기 이런 거 써서 그걸 네. 먼저 이론 강의를 해요. 먼저 아. 이론 강의를 해서 도서관에 보내면 자료를 보내면 네. 거기서 복사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이론 강의를 해요. 이론 강의의 중요한 맨 처음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뭐 맨 처음에 처음 수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수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묘사 수필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수필이라는 거는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기. 아 이것도 또 예, 나를 들여다보기. 나를 그러니까 들여다보기. 수필이란 내 얘기를 쓰는 내 거다. 얘기를 쓰는 거야. 아. 거기에다 더하기 뭐 사회적인 의미를 두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내 안의 얘기를 쓰되 내가 70대, 내가 60대면 60대가 당면하고 있는 그 과제들이 있죠.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 어. 지금 30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나는 뭐 예를 당신의 들면은, 얘기를 써라. 예를 들면 뭐 취직이 안 된다든가, 그렇죠. 뭐 직장 상사한테 맨날 그렇죠. 뭐 야단 맞고 딸을 당한다든가. 요즘 20대, 30대가 당군일의 최고의 수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진짜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우리 작가들은 그래요. 네. 20, 30대는 당군일의 최고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세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국민소득 자체가 지금 한 3만 불 가까이 아니 되면서 교육을 엄청나게 걔네들은 받은 거야. 태어나자마자 집안이 풍요로 풍요했잖아요. 왔잖아. 그런 환경에서 부모들이 아들 딸 구별 없이 아낌없이 잘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최고지. 이런 애들도 너무 최고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거나 그러면 못 그걸 못 견뎌. 참잖아요. 네, 맞아. 그럼 걔네들이 당면한 사회 현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에 이거를 접목시켜서 써라. 그러니까 이 사회를 쳐다보고 그렇죠. 나를 보면서 투영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합쳐라. 쓰라 그러죠. 그러면 글이 잘 나오죠. 네. 일단 내가 처한 현실하고 물론 내 안에 숨은 이야기를 우는 아이를 100% 안 꺼내도 좋다. 50%만 꺼내도 내 안에 우는 아이 50%에다가 당면한 30대가 안고 있는 뭐 부조리라든가 내가 당면한 뭐라든가 뭐 결혼관이라든가 맞아. 연애관이라든가 뭐 같이 그럴 수도 있고 글이 뭐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아이를 그러면 낳고 키우고 수필이라고 이런 하면 사람도 최소한 분량이 어느 정도나 돼야 이제 수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3장 내지 15장이거든요. 200장 A4 용지로? 아니 이게 200장 200자 원고지로? A4 원고지로 그러면은 11포인트로 한 2장. 그럼 한 2장. 그럼 한 11포인트로 한 2장. 2,000자에서 3,000자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건가요? 2,600자, 2,000자는 좀 짧고요. 네. 2,600자 내지 3,000자. 그 정도는 돼야지. 예, 그 정도는 돼야 돼. 수필 한 편이 되는 거죠. 일단 그 정도 예. 기기는 돼야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수필을 쓸 때 나를 객관화시켜라. 나를 객관화시켜라. 나는 주관화를 시키지 말아라. 오히려 아니 내 얘기를 끊어대 객관화를 시켜서 나를 냉철히 바라보면서 써야지만 좋은 글이 나온다. 그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나를 울분의 그러니까 나를 꺼내놓긴 놓고, 하는데 네, 일단 그걸 객관화시켜라. 아니, 그렇죠. 네. 당신만 이혼한 게 아니고 당신만 너만 직장고 맞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순화시켜라 그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순화시키면서 특별하다고 나는 내 상황이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치. 특별한 나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좀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필의 기초적인 기초죠. 거네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 합평이 필요한가 봐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다른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합평을 하면서 저 같은 그냥 경우, 이론 강의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더 굉장히 저 같은 객관화되겠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5년 동안 배우기만 했거든요. 우리 유명한 정종명 개간문의 발행인님이자 소설가님한테 배웠는데 5년 동안 부단히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2년 소설에 동안 있어서도 소설 배울 네. 때 물론 작가로서 수필가로서 벌써 등단은 어느 입지는 세웠지만 소설을 따로 배웠을 때는 악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때 작가들끼리 합평하는 거니까 굉장히 신랄하죠.
뭐 거기에다가 그런 내가 뭐 생각 못한 게 있네. 그래서 여기 여백에다가 이제 A4로 이렇게 소설 한 편이 70매 내지 80매거든요. 200자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70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80이면 보통- A4 용지로는 어느 정도예요? A4 용지로 한 15장 정도. 그래서- 11포인트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 그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에다가 화평한 거 다 썼어요. 이렇게 비평한 거면 어쩌고 다 썼어요. 써서 이제 집에 와서 왜냐하면 집에 오면 또 이쪽으로 가서 이거 안 쓰면 또 일로 쫙 나가잖아요. 맞아. 자꾸 내가 그냥 갑자기 잊어버려. 뒤돌았으면 잊어버려.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할 일이 많잖아. 할 일도 많지만 집에 오면은 그 시간을 내야 돼요. 맞아. 이 시간을 내줘야 돼요. 네. 1시간이라도 내야 돼요. 네. 한 시간을 일을 내요? 예, 저는 그게 꼭, 너무 어려워요. 저는 꼭 냈어요. 일로 절로 밀치고 네. 밀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에서 글을 쓸 때는 우리 식구들이 나한테 말을 안 시켰어요. 그거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말을 이렇게 사다가 말 아까 시키면 딱 얘기했잖아요. 꾀돌이. 아니 시집살이 하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이렇게 텐데. 했죠. 제가 이거 딱 이 시어머니도 그게 손을 인정해요? 들었어요. 예. 어머니 잠시만요. 이렇게. 아. 나중에요. 그리고 나중에요 하고 이거 들여다보는데요. 뭐. 나중에요. 그래서 거기다서 여백에다가 비평한 거를 거기다가 해갖고 이거는 내가 취하지 않아. 취하지 않을 건 안 취해. 그러니까 이게 받을만하다. 받을만하다면 아니요 이건 아닌데. 이거네. 거기서 고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식을까봐. 그 그 그러니까 문장만. 잊어버리기 전에. 그렇죠. 잊어버리죠. 그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식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에 지적받은 문장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는 그 작업하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또 밀쳐두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형식도 가르치신다 하고 이론 수업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형식 그러니까는 이제 뭐 문단이라든가 뭐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그 글을 주제를 그렇죠. 이제 잡아서 일문장은 네. 몇 자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어떤 배워야 주제냐,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기승전결도 네, 가르치고 뭐 은유나 뭐 비유나 이런 것도 배워야 되지만 그렇죠. 또 묘사 예. 뭐 글을 쓰라고 그러면 또 뭐 묘사를 잘해야 예. 된다 관찰력이 예.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이론일 뿐인데 네. 그렇게는 안 가르치고 네. 저희가 소설이나 뭐 수필을 읽을 때 묘사 문장이 뛰어난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좀 꼭 수강생들한테 예쁜 노트 사서 필기하라고 그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하라고. 그 책을 읽다가 뭐 글을 그렇죠. 보다가 그 좋은 발견을 묘사가 하면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했었을 좋은 그럼요. 묘사가 그래서 있으면 가로 열고 신경 쓰게 깊은 방 뭐 이렇게 반드시 써라. 어디서 몇 월 이제 며칠.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그걸 안 쓰면 내 글 같잖아요. 맞아. 네. 그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저작권에도 써야 돼. 걸리겠네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걸 쓰라고 그래요. 네. 근데 필사를 하라고 그래. 왜 필사를 하라고 그러냐면 네. 그냥 읽고 그냥 소설이나 뭐 좋은 글 수필이나 이렇게 해서 읽고 괜찮네. 그러고 넘어가면 또 여기서부터 읽어 요즘에는 나가요. 이제 다음에 보려고 사진을 찍어요 휴대폰으로 그리고 이제 그 찍었다는 사실도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안 보는 거죠. 그런데 필사를 하면 좋은 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해마에 네네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 기억이 날 머릿속에는 여러 서랍이 있어요. 맞아. 네. 해마에 여러 마음의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출산하는 장면을 써야 되는데 딱히 생각이 안 나. 네. 뭐였지? 생각이 나면 이 머릿속에 이 여성들의 출산하는 게 그 서랍이 탁 열리면서 거기서 기억이 끄집어내요. 기억이 나와요. 또 내가 필사한 것도 들여다봐요. 필사한 거를 보면서. 들여다보면 그 출사 장면이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도 써도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 표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 글이 1차적인 글이 걸러져요. 2차적인 걸로 걸러지고 묘사가 돼요. 나무가 서 있다. 예를 들어서 네. 나무가 두 팔을 벌리고 네. 바람에 흔들리면서 오라고 손짓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묘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쓰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는 내가 감동 깊게 묘사를 해놨던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 묘사가 저절로 나오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훌륭한 작가 선생님들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줄 알았죠. 앉으면 막 써지고 이렇게 하면 막 조조조조조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피나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 것도 그런 연습, 그런 그 것도 노력. 있고 또 예. 날씨하고도 많이 관계가 돼요. 네? 날씨. 날씨하고요? 날씨. 네. 날씨에도 마음이 있어요. 날씨에도 이 작가가 글을 쓰고자 하는 네. 마음이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거나 날씨가 꾸무락꾸락할 때 글의 신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글이 너 잘 글 돼요? 써라 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 요새는 소설을 쓰면서부터 그저 수필 쓸 때까지는 손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출판사마다 다 이렇게 써서 이메일로 보내는 시대예요. 맞아. 그러니까 시대가 그거를 바뀌었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어. 안 할 수가 없는데 소설 쓰면서 제가 이걸로 그렇게 직접 진짜- 쓰기 시작했어요. 예, 예. 연필 쓸 때는 생각이 잘 났는데 근데도 제대로 그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그것도 이제 되니까. 습관이 되니까 되는군요. 예, 이렇게 쓰는데 그 날씨가 꾸무럭꾸무럭하거나 비가 올 때쯤 비가 올려고 그럴 때 이렇게 쓰면은 글의 신이 여기 갑자기 막 접신을 했는지 막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홍재숙 선생님은 그 흐린 날이 이게 예, 필이 예, 오는 예. 날이군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안 고쳐도 될 만큼 써줘요. 오. 근데 작가 선생님 말마다 다르죠? 내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 맞아 나는 새벽 3시야. 또 시간도 있고. 예, 자기 시간대가 있어요. 자기 사이클이 있어요. 나는 몇 시야. 밤에만 또 잘 써지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밤에.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어느 정도 경지에 이제 오른 경지에 사람? 오르신 분들 얘기고 이제 저 초보자가 이제 수필 한번 써보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그런 형식적인 거 우리 문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예전에 배웠던 기억들을 다시 다 꺼내서 다시 한번 또 해봐야 그렇죠.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론으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연습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전문가도 소설을 5년 배우셨다면서요. 아니 저의 경우 2년 동안은 안 썼어요. 2년 동안은 안 써서 하도 안 쓰니까 교수님이 왜 안 쓰냐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러면 짧은 소설을 써봐라. 왜 요즘 여편 소설이 있잖아요. 네. 짧은 소설은 25매예요. 25장 25장이면은 내 200자 온 거지. 5천자죠. 5천자. 그래서 그러면 A4 용지로는 한 10장? 아니 4장 정도. 4장? 예, 그렇죠. 예. 어. 예, 예. 근데- 과학적이네요. 예. 확실히 단호박 선생님은 예. 교수님이라서 다르네. 그래서 그러면은 수필은 우리가 A4 용지 한 2장 정도 돼야 네. 수필이다 하랬는데 소설은 짧은 소설 정도는 한 4장 쓰면 한 그렇죠.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반장이죠. 네. 근데 처음에 쓰신 거는 뭐였어요? 그러면 홍재수 선생님은 수필이었죠. 수필은 네, 물론이었고 근데 소설은 소설은 타로 카드였어요. 타로 카드. 예. 근데 왜 타로 카드를 했냐면 제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은 또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수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을 쓸 때 뭘 쓰지?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흔히 남녀간의 연애 소설이든가 그런 것들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막 성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자신이 없어서 뭘 쓰지 그래서 좀 특이한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보니까 타로 카드 반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1년 다녔어요. 어, 1년 그래서? 다니면서 타로 카드를 배우면서 그거에 대한 그거에 소설을 대해서 쓴 거예요? 예, 소설을 쓴 그 거예요.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줄거리는 보통 소설의 단편 소설은 보통 중요 주인공이 3명이에요. 3명. 왜 3명이냐면 3명이라 해야지 긴장감을 형성하잖아요. 둘이만 있으면은 저기 긴장감이 둘이 친하지. 없어요? 친하면 소설이 되게 재미없죠. 3명이 있어서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 연희와 남편과 친구 승희하고 서로 셋이 삼각관계예요? 있어. 삼각관계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타로 카드 연희가 타로 카드를 좋아해? 타로 카드 저기 선생이에요. 타로 카드 강사예요. 네. 그래서 타로 카드를 점 보면서 둘 사이를 점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타로 카드를 배우면서 거기에 타로 카드 강사가 굉장히 야하신 분이 있어요. 야시시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분을 많이 관찰을 하면서 그분의 태도나 뭐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했죠. 차용해서 세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니 연희가 맨 처음에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어. 밤늦게 들어와요. 밤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팬티도 뒤집어 입었어. 바람이다.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까? 근데 마침 물어볼 순 없고 주머니에서 이 저기 종이 냅킨이 나오는데 보니까는 그 카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 이름이 바로 저기 연희 친구가 하는 카페야. 그래서 거기 새벽부터 찾아갔어. 찾아가서 이제 그때니 마침 또 얘는 또 친구는 친한 친구인데 걔는 또 애가 또 자유분방하는 애예요. 그래서 걔는 마침 또 연애하는 애인이 있어요. 짤짤막한 애인이 마침 왔어서 아닌가 하고 있는데 친구가 너 이 자리에 앉아. 근데 보니까 공원에 있는 카페인데 저기 버드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니네 남편이 목요일마다 여기 앉아서 늦게 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남자가 왜 거기 있나. 그러니까 남편의 유년 시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둘이 한 동네에서 살았어. 그래서 뭐 둘이 남편이 흥미진진한데요. 유년 시절이 나오는 되게 진지한데 재미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또 네. 궁금해지는 게 수필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글감을 네.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 아이디어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소설은 글감을 찾기 위해서 제가 타로 카드를 했어요. 왜냐하면 타로 카드라는 게 우리가 타로 카드는 익히 알지만 그걸로 소설로 나온 건 없어요. 네. 그러게. 제가 이 타로 카드로 거기 양력이 써 있죠. 2021년인가 네, 네. 22년인가 네. 예 신예 작가상 탔어요. 오. 소설가 협회에서. 그러네요 여기. 그러네. 예. 아. 저기 금년에 주목받는 신인. 2021년에 네. 1년에 예. 굉장히 수필가는 오래됐는데 소설가는 신예였네요. 예, 신예. 아니 근데 그거가 처음 데뷔작이었는데 예, 상을 데뷔작인데.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중간중간에 뭐 소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70매, 80매를 저기 안 치려면 네. 우리 짧은 소설이 아까 25매라고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설 쓰기 참 쉬워요. 단편 소설 쓰기. 뭐 이렇게 앉아서 하면 20매씩 4번을 쓰면 돼요. 근데 글쎄 근데 뭐 홍진수 선생님은 근데 쉽겠지만 근데 하루에 수필,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그렇게 뭐 쓸만하네. 수필에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수필에서 훈련을 그러면 받았어. 수필의 글감과 소설의 글감은 네. 같은가요? 또 다른가요? 수필의 글감은 진실성이죠. 진실성. 나의 성찰, 네. 도하기 사회. 음. 사회의 비판인데 네. 사회의 그 내면에 가장 어두운 거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것도 균등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수필에 있어서 절대 금기 사항이 있어요. 종교나 정치 이야기. 아하. 쓰면 안 돼요. 종교도 얼마나 대립돼요. 맞아요. 정치는 얼마나 양극단이에요. 포인트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큰일 나요. 네. 전쟁 나죠. 예, 전쟁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빼야 돼요. 네. 빼면서 보편 타당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보편 타당한 그러니까 객관화 시키라고 그렇죠. 아까 이제 하셨잖아요. 어디에다가 네. 치우치지 않고 중간 시각. 네. 그리고 너그러운 시각. 너그러운 시각. 너그러운 시각. 맞아. 그래. 그래도 인생은 살만해. 저는 나는 뭐. 예전에 어릴 때 그래서 수필이 좀 싫었어요. 뭐 혼자만 돌을 닦은 것처럼. 돌을 터득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관조적이고 막 그렇게 글이 진행되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수필이 때는. 좀 답답함이 있어. 그죠? 그래서 소설을 또 쓰시면 그렇죠. 좀 쾌감을 느끼신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수필은 어쨌든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나를 바탕으로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글쓰기의 나만을- 시작은 수필부터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 문장력이 탄탄해지잖아요. 수필을 쓰다 보면. 나만을 성찰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 사회도 사회를 비판해야 집어넣어서 되고. 우리 30대가 고민하는 그 사회. 네. 그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 70대가 고민하는 거. 우리 어머니 90대지만 네. 90대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90대 뭐 여성으로서 어머니 뭐 친구분들 남성으로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치. 지금 네. 우리 어머니 센터 다니시거든요. 센터 다니시고 데이케어 97세인데 어떻게 네. 아 그래도 데이케어 다니신대. 센터 네. 다니시니까. 근데 거기를 다니심으로써 활발해지신 게 뭐냐 하면은 멋을 부리시잖아. 하하. 멋. 언제나 옷을 갈아입으시고 뭐 옷 타령하시고. 그럼 나는 아직 살아 있어. 그러네요. 나 여자잖아. 네, 치매 그런데 걸리면 옷을 안 갈아입는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아니 치매를 안 걸리셔도 집에 그러니까. 계시면은 네. 우리도 잘 안 나태해지잖아요. 갈아입지. 우리도 맞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귀찮으니까. 그쵸.
뭐 어머니 들어놓 계시고 네. 그러시잖아. 아유 어머니 좀 딴 거 좀 입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거기 가면 매일 갈아입으시잖아요. 이 옷 좋을까 저 옷 좋을까. 그러니까 생기가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센터는. 그래서 수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렇죠. 그 활력을 주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수필을 쓰거나 소설을 쓸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써야 돼요. 잘 일단. 아는 분야. 내가 아는 분야. 전문가가 돼서 써야 돼요. 얼칙으로 쓰면은 벌써 이렇게 검색이 나오잖아요. 진실성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아니 진실도 그러니까. 하기 예.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를 그렇죠. 써야만 그렇지, 진실이 진실이 나올 나올 그래서 수 수 있지. 제가 있지. 수강생들한테 글은 과학이다라고 가르쳐요. 맞아. 침대 과학적이어야 침대가 돼. 과학 아니고? 아니고 글은 과학이다. 침대도 과학이었지만 예를 들면 어, 뭐 어. 옛날에 그 염삼섭에 왜 이렇게 발음도 안 돼. 뭐 그 실험실의 개구리 예. 이야기 개구리에서 김이 표본실의 모락모락 개구리인가? 응. 예, 예. 모락모락 김이 났다는 게 그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얘기 막 있었잖아요.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김이 날 수 없다. 그런데, 이랬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걸려요, 그죠? 옛날 선생님들은 예 이렇게 좀 약간 틀려도 두리뭉실하게 예 어쩌고 뭐 그러라고 넘어갔는데 요새 안 요즘엔 그래요. 아니죠. 요새 하면 완전히 걸리죠. 이렇게 검색해보면 선생님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문적이고 내가 가장 알수 잘하는 있는 거를 거. 수필에다가 쓰고 소설로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예. 과학적인 것도 그렇죠. 어긋나면 안 되고 계절적인 그렇죠. 것도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되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잘 알고 경쟁력이 있는 주제는 뭘까요? 뭘까요? 노인이에요, 노인. 늘 노인을 모시고 100세 있었으니까. 가까운 노인분과 어머니를 같이. 모시니까 네. 우리 시아버님도 92세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안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늙어가는 거를 곁에서 지켜보잖아요. 네. 나 또한 늙어가고. 네. 그러니까 그걸까 제가 저만큼 잘하는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설도 노인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 소설도 요즘 그러니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해라. 내가 잘하는 거. 네. 근데 노인 소설을 쓰는데 노인 소설을 쓰면서도 거기다 뭐냐 우리 사회에 노인이 안고 있는 뭐 문제. 키오스크 같은 문제 뭐 무슨 문제 봉착하고 있는 그 소외 있죠 단절을 거기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소설이 그게 빛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이 예.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노인만 뭐 그냥 써서 뭐 하면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 재미없죠. 그렇지? 공감이 돼야 맞아. 되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현 시대에 우리 노인이 봉착하고 있는 맞아. 거지. 앞으로 우리 노인들 있죠. 이거 키오스크나 그런 거 몰라면 우리 밥 못 사 먹어. 맞아요. 글을 보고 맞아 이 말이 그렇죠. 이제 맞아, 나오게 맞아. 이제 써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예. 수필과 그 소설의 차이점과 또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일단 씁시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네, 네. 소설가 수필가인 우리 홍재숙 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회차도 기대해 주세요.